성균관대학교 2017학년도 수신논술 3교시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인문계열 문제 3교시에서는 기술 발전과 사회 변동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해서 역시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분류 요약하라, 그런데 성대 예시 답안을 보면 통합 매듭이 있다는 사실 확인하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하나의 도표를 양쪽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는 다면 해석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제시문과 도표를 하나씩 연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도표를 각각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다면 해석하는지 시험장에서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문제 3번에서는 견해를 서술하되 하나의 입장을 택해서 무게중심을 두고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역시 성대 예시 답안을 보면은 하나의 입장으로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상대 입장의 이러한 강점을 잠시 언급한 뒤 다시 자기 입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무게중심의 답안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 노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를 보고 싶은 학생은 시립대 2017학년도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두시게 된다면 좀 더 풍부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문제 1번의 경우 서술의 키워드만 간략하게 잡아본 뒤 학생 답안지 하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선 분류하고 정리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2357 그리고 146 이런 분류 하셔야 될 것이고, 물론 기술 발전과 사회 변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이러한 주제 학생 여러분이 스스로 잡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제시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시문 2에서는 산업 분야의 일자리 파급력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직업이 탄생할 것이고, 제시문 3은 현실 사례를 통해서 전망하는데 의료 서비스를 예로 들고 있고, 5는 개인적 삶의 측면에서 여가의 확장, 7은 지구 전체의 차원에서 다양한 인류의 과제 해소라는 이러한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주제와 관련해서 유기적 의미를 갖는지 통합해서 각각의 제시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서술하시던지 아니면 각 제시문을 요약한 뒤 매듭하는 부분에서 정리서술을 해주시던지 반드시 언급하셔야 될 것이고, 이와 상반된 역기능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제시문 1은 현실 사례를 통해서 인터넷의 정보 과잉이 불안과 혼란을 준다. 그리고 4번에서는 노동자 개개인의 미래가 그리 밝은 것이 아니다. 자본 수익은 확대되지만 일자리는 감소될 것이고, 이와 함께 이것이 심화돼서 사회 구조, 제도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빈부격차 및 계층 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사례를 들고 있고 개개인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이 구조, 제도적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식의 정리 매듭 서술 혹은 각각의 제시문이 갖고 있는 의미 서술 반드시 답안 속에 포함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학생 답안지이고 전체적으로 분량을 충실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각 문단에서 들여쓰기를 조금씩 하면서 문단 구분 표시를 정확히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첫 문단에서 분류,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순기능, 그리고 세 번째에서 역기능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마지막 두 칸 남은 것은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안 채워도 되는 만큼 없어도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제시문은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 변동에 대해 서술한다. 하지만 이 사회 변동이 긍정적인 양상을 보일지 부정적인 양상을 보일지에 따라 두 개의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부분 긍정 부정은 후반부에 나오니까 이 부분을 다 줄여서 기술 변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제시문 2357은 기술 발전이 가져온 긍정적인 사회 변동에 주목한다. 제시문 2는 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직업의 다양성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오히려 이는 노동을 수월하게 해줄 것이다. 제시문 3은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의사의 노동의 질을 높였다고 보며 환자 역시 이로 인해 정교하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이어진 문장인데 이게 환자가 주어니까 앞문장에서도 역시 의사를 주어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훨씬 편한 문장이 될 것입니다. 제시문 3에서는 의사가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자신의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혹은 진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이며 환자 역시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호는 이와 같은 노동의 생산성 증가가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여유롭게 한다고 보았으며 여가의 평등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주어를 생산성 증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잡을 수도 있지만 주체가 되는 걸 주어로 잡는 게 사실은 우리말에 더 적절합니다. 인간은 노동의 생산성 증가를 통해 삶의 질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으며 여가 또한 평등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제시문 7은 기술을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며 기술이 가져온 세계적인 성장에 집중한다. 이처럼 제시문 2, 3, 5, 7의 필자들은 종합하고 있습니다. 종합 매듭을 통합적으로 한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양과 질이 모두 증가하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술은 여가 및 의료 등의 분야에 있어서 평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지구촌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어 세계의 긍정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 순기능에 대한 서술이 될 것이고 반대로 제시문 146은 기술이 초래할 사이 부정적인 변동에 초점을 맞춘다. 제시문 1에 따르면 인터넷의 발달의 기존의 정보 부정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은 이거 주체를 명확히 주어로 세우십시오. 인터넷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정보 부족을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었지만 오히려 정보 과잉을 초래해 현대인들은 정보 선별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그렇지 말고 혼란스러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제시문 4 역시 기술 혁신이 노동의 생산성 급증을 가져왔으나 이는 수많은 노동자의 대체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의 성분이 생략됐죠. 수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급속하게 대체해 나간다고 전망한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창출되었지만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소멸하는 일자리 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시문 6 역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로봇을 소유할 수 있는 자본가들에게 이런 뜻이겠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돌아가는 극단적인 구조적 불평등을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노동시장의 이 구조적 변화라는 이런 부분으로 제시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들은 기술의 발전이 역시 통합하는 매듭 부분이 될 것입니다. 기존사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하였지만 기술이 야기하는 부작용이 더 커서 이것이 상쇄되거나 기술이 새로운 문제를 끊임없이 발생시킨다는 시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사회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 긍정 부정이 많은데 우리 사회의 제도적, 구조적 모순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기술의 문제만으로는 오히려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도 매듭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매듭 그리고 재심 분류 지시사항에 충실한 답안지가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 정도가 되는 답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 답안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전형적인 다면 해석의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입장 중 한 입장을 선택해서 세 개의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도표의 메시지만 각각의 입장에서 접근해 본 뒤 대학 답안지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 발전이 미래 전망을 밝게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시적인 고용률의 하락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
회복 추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를 창출하는 만큼 고용률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섣부른 낙관에 불과할 것이다. 일시적인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양면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도표가 학생 여러분들이 제대로 접근을 잘 못하던데, 생산성 대비 근로자의 소득 비율이 3차 산업에서 급속하게 하락한다는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 자본소득, 자본가들은 높은 생산성으로 이익을 보지만 막상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이 향상되는 것이 별로 없는 소득 격차의 문제를 불러오게 된다. 역기능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반대로 순기능의 측면에서 본다면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급속한 이러한 생산성의 확대를 임금 상승이 따라잡지 못하지만 결국 이것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만큼 그 과실이 장기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갈 것이다?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의 향상을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석 가능하게 될 것이고, 자료 3번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편인데, 우선 실질적으로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는 현상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5만원이 올랐을 뿐이고, 그리고 근로시간은 210에서 120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것은 좋은 듯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휴가 시간이 많지만 그것은 우울한 휴가가 될 것인데,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회사에서는 채용을 언제든지 더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것이고, 실업자, 잠재적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이 비관적 전망의 해석이라면, 낙관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근로시간이 절반가량 2분의 1가량 줄어들었지만 실질 임금이 그대로라는 사실은 사실상 임금이 2배가량 상승되었다. 시간당 임금이 2배가량 오르는 그러한 생산성의 향상이 바로 급여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 근로자들은 이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을 다른 여가에 활용함으로써 자기를 개발하고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에 몰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러한 파급 효과를 연쇄적으로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다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도표입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낙관적 전망의 도표 해석인데, 이 부분은 대학 답안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붉은색 부분만 제가 입장을 좀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다면 해석인 만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실하게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사회를 맞이할 수 있다. 낙관적 전망을 분명히 해주고 있고, 자료 1은 기술 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2038년 즈음에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지만 40년 이후에는 45%에서 50%로 고용률이 상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기술 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훨씬 더 많은 고용인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뻔한 거지만 수치 간략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 자료인은 향후 30년간 2차, 3차 산업에서 노동 생산성 대비 근로자 소득 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만큼 기술 발전을 통해 노동 생산성이 증가, 이는 기업의 수익 구조를 급속하게 개선시키고 사회 전체의 생산력 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 같은 기업의 건전성 강화는 결국 노동자의 혜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술 발전에 주력하되 근로자에 대한 복지 증진이라는 사회적, 정책적 차원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자료 3은 향후 30년간 월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소득의 예상 추이를 보여준다.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데 반해 소득이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지금보다 많은 여가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분량을 보게 된다면
원고지수로 600자입니다. 이것을 성대 분량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0에서 12줄밖에 되지 않는 만큼 도표 서술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각 도표의 키워드만 충실하게 담아낸다면 분량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도표의 의미 부여 반드시 하시고 필요한 수치 있으면 간략하게 포함시켜라. 이 정도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 답안지 그대로입니다.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줄 수 있겠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자료 1은 지금부터 30년 이후를 가정하여 고용률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2015년에 60%에 달하던 고용률이 25년 이후 점차 하락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45년에는 소폭 상승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미래에는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기술 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자료 2는 노동 생산성 대비 근로자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임을 예상한다. 기술 발전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현재에 비해 2차 산업 노동자의 소득 비율은 10% 감소하고 3차 산업 노동자의 소득 비율은 40% 감소한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은 바로 자본소득을 증대시키며 근로소득을 저하시키는 불평등한 분배를 낳을 것이고 이는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자료 3은 2045년이 2015년에 비해 월평균 근로시간이 90시간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도화된 기술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현상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월평균 근로소득은 30년 동안 불과 5만원 정도가 증가한다는 점은 기술 발전을 이룩한 미래사회가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닐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한다.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역시 로봇이라는 이러한 현안을 주고 제시문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을 선택해서 정당화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대 답안지를 보게 된다면 역시 물론 뭐뭐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양보 구문을 통해서 상대 입장을 간단하게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은 성대 3번에서 견해를 서술하라 이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 입장의 강점 하지만 그것을 재반박하면서 자기 주장을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답안 작성하시고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문제 1번에서 드러난 이러한 쟁점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그 쟁점을 반드시 주어진 현안 속에 녹여서 이렇게 서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입장의 답안 전개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라고 보이고 자료는 기술 발달을 통해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을 밝힌다. 인류는 무한한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인지 시스템을 갖춘 로봇은 현안에서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대신하면서 인간의 노동을 줄이고 노동 효율을 늘리는 성과를 거둘 것이다. 특히 인간이 기피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면서 인간과의 협력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작업 효율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정교한 로봇은 자료에서 언급한 복지, 의료, 농업 이외에도 통신이나 교통,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이뤄내면서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자원 부족 문제나 환경 문제와 같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물론 인간의 능력을 갖춘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겠지만 양보 구문이 될 것이고 짧게 처리했죠. 과학기술을 통해 고도화된 미래사회는 인간과 로봇의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직종이 창출된다. 특히 로봇은 인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주면서 인간이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완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낙관적 전망의 답안이고 두 번째, 부정적 입장입니다. 자료는 인간처럼 사고한 로봇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세상이 도래할 것을 예견한다. 이처럼 무분별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풍요가 아니라 비극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간의 인지 시스템까지 갖춘 로봇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는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인간이 노동을 줄이기 위해 만든 로봇이 결국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닮은 로봇의 출현은 단순히 실험 문제뿐 아니라 인간 스스로 땀의 가치, 노동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이나 정신 문명의 태보는 부차적으로 따라올 문제들이다.
또한 로봇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내준 사람들 간의 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는 급격하게 커진다는 의미이다. 역시 양복 의문입니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물질 문명이 인류에게 편리한 세상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논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학 없는 과학은 인류를 위협한다. 무분별한 과학기술은 살상무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인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능률과 편의만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답안지를 보게 된다면 로봇이란 현안에 누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자리 문제, 개인적 삶의 문제, 구조의 문제를 제시문에서 언급한 것을 순차적으로 모두 적용을 하는 그런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